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발표한 확진자 수가 이상하게 하루 만에 확연히 줄면서 중국 당국은 방역조처 완화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30일 중국 방역당국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하루 확진자 수가 각각 12명, 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베이징시는 기자회견에서 감염 확산세가 통제 가능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이날부터 공원과 헬스장,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정원의 50%를 조건으로 개장을 허용했고, 상하이시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름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갑자기 하루 만에 반 이상 줄어든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안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탈룰라에 방역조처 완화에 들어가는 이유를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최악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최근 봉쇄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정부 시위, 정확히 말하면 대시진핑 타도 시위 확산이 불을 일자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불만을 수그러뜨리기 위해 감염자 수를 크게 줄여 발표, 일시적으로 완화 조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29일 베이징, 텐진, 상하이의 여러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일 극단적인 봉쇄 조치, 인권 탄압에 대해 반대하는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자들은 타도 관료주의, 타도 형식주의, 타도 시진핑을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인체가 신비로워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이들은 자유를 돌려달라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자유가 애초에 없지 않나. 최근 텐진 시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자 텐진 대학의 학생들은 수업 후 바깥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꼼짝없이 학교 내에 갇혀버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했지만 학교 측에서도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로 인해 어떤 시설도 갖춰놓지 못한 상태여서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텐진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베이징대 학생들의 봉쇄 항의에 이어 23일에는 중국 전법대학, 24일은 베이징 사범대학에서도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 항의 시위가 있었고, 난카이 대학 학생들도 최근 플랜카드 전단 등으로 봉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 정부에게 PTSD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바로 천안문 사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제2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후인 6월 4일은 천안문 사태가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 6월 4일 당시 베이징대와 베이징 사범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학생 대표들은 천안문 광장에 모여 일당 독재를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심축은 대학생들이었는데요. 그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불자 중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급기야 광장에 있는 시위대를 탱크와 군대를 투입해 유혈 진압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인들은 이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한 해외 매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중국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영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에서는 1년에 364일밖에 없다, 하루가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천안문 사태의 망각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중국 당국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홍콩 명보는 29일 6.4 천안문 민주화 시위 33주년을 앞두고 중국 본토의 많은 학자, 언론인, 인권운동가들이 국제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안문 33주년을 불과 며칠 앞둔 이 시기에 바로 타도 시진핑을 외치며 대학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니 중국 정부에서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시위가 처음 벌어진 대학이 베이징대와 베이징 사범대라는 점에서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인데요. 89년 당시 지명수배 1호는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1학년 왕단이었고, 지명수배 2호였던 위구르족 출신인 웨르케시 들레트는 베이징 사범대학 대학생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웨이보, 위챗 등 SNS에서는 대학가 시위 영상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사면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은 끝없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예상 못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절대 권력 속에 가려졌던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중국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시진핑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 총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 차례 인정하며 시진핑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가 지방시차를 가거나 회의를 주재할 때 고의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모습도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5일 전국 경제지표 안정 화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언급하며 연설을 이어갔는데, 그
그 말 중에는 권력은 양날의 칼이라 잘 쓰면 국가와 국민에 이롭지만 잘못 쓰면 타인과 자신을 해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거 딱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요.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 통치권자 이외에 현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싸우자는 거죠. 중국 공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아닌 리커창 총리의 연설을 일면으로 내세웠습니다. 27일과 28일자 일면에도 시진핑의 기사가 사라지고 서열 2, 3, 4위인 리커창, 리전수, 왕량의 동정만 게재되었는데요. 해외 외신들은 리커창 총리의 반발에 주목하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서로 모순되는 경제정책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행정부는 마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리커창은 반기를 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라며 리커창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준 것은 다름 아닌 시진핑으로 시진핑의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결국은 자신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수건 사업이었던 사면임의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리커창 총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현직에서 물러날 것이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빙바오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리 총리는 사면임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의거할 경우 내년 3월 현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른바 칠상파라 67세 이전에는 정치활동, 68세 이후에는 은퇴 라는 중국 관료들의 관례에 의거 정계에서도 완전히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계 상황을 종합하면 이런 기조가 묘하게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리 총리가 칠상파라 관례를 깨고 현역으로 계속 활동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심지어는 올해 10월 열릴 예정인 20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이 실각한 뒤 뒤를 이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죽서서 개중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었는데요. 중국 당내 원로들의 시진핑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내부에서는 시진핑만 아니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가장 거세게,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상하이방의 주룽지 전 총리라고 하는데요. 누룽지 말고 주룽지는 덩샤오핑 이래 확립된 집단 지도 체제를 오만한 시진핑이 묵사발내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 보기에 일당 독재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구 권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세 가지 파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집권 세력인 시진핑의 태자당, 그리고 후진타오 리커창의 공천당, 그리고 장점인 주룽지의 상하이방입니다. 그리고 공천당과 상하이방에서는 시진핑만 아니면 된다는 기조 아래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7월말 예정된 베이다이어 비공식 회의에서 시진핑 실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3대 지도자로 꼽히는 덩샤오핑은 칼집에 칼을 드러내지 말고 힘을 기르며 여러 해를 보내라고 조언하면서 개혁개방과 경제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외교 철칙이자 개혁개방 40년 내내 중국 외교의 지침으로 성장을 맛본 중국 원로들은 덩샤오핑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시대를 내세운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 외교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도강양해 뿐만 아니라 선두에 서지 말라는 지시도 버리고 온갖 국경이 닿아 있는 곳, 아니 닿지 않는 곳까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갖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이미지는 사실상 시진핑 한 사람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봐도 무관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핵심 관료의 입에서 불난 시진핑 집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무총리 겸 외교부 장관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닌 블링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중국을 현재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지었고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국내에서는 더욱 억압적, 해외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1인자를 콕 집어 매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미국도 중국 내부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모를 리 없고 아니 오히려 너무 잘 알아 중국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던 1972년에는 고립되고 빈곤했던 중국이 국제질서가 주는 기회에 힘입어 놀라운 영향력과 야심을 가진 세계의 2대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현재 국제법과 원칙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덩샤오핑 때와 비교평가 절하하면서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 내외에서 들끓고 있는 분노의 끝은 오직 한 곳 시진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꼴 좋다. 오늘의 한주평. 야 눈 감아봐. 그게 네 미래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